OCI 티키타카는 여러 주제를 좀 더 가볍게 이야기해 보려고 만들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들 질문 드리고 전문가분께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OCI 티키타카에서 인프라 관련 유익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번에는 인프라 못지않은 주요 관심사죠. DB와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OCI의 기본 인프라 서비스, 컴퓨터 서비스 관련해서 곰돌이님과 여러 궁금한 점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오라클 클라우드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와 관련해서 여러 궁금한 점들을 하나씩 한번 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토론은 데이터베이스 분야의 전공이신 베어메탈님과 함께 여러 궁금한 점들 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어메탈님. 예, 안녕하십니까. 베어메탈입니다. 오늘 얘기할 데이터베이스는 OCI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 서비스인 것 같은데요. 역시나 오라클은 이쪽 분야의 이제 원조 맛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1977년에 설립한 최초의 상용 데이터베이스 개발 회사라고 하고요. 이후 수십 년 동안 데이터베이스의 이 탑 분야를 달리고 있죠. 따라서 당연히 클라우드에서도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서비스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라클 클라우드를 보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워크로드 규모라든지 워크로드 유형, 그다음에 관리 체계, 가격 등 굉장히 다양한 요소를 여러 서비스로 지금 세분화하는 것 같은데요. 이 데이터베이스 맛집 오라클의 메뉴판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메뉴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오라클이 데이터베이스 맛집이라 역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IaaS 형태로 컴퓨터 인스턴스에 이 오라클을 비롯해서 여러 오픈소스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설명에서 논외로 하기로 하고요. 소위 말하는 이 관리형인 매니지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이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DBCS라고 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VM 타입과 베어메탈 타입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워크로드 규모가 작은 것들은 VM 타입을 선택하도록 할 것 같고요. 좀 약간 크다 싶은 이런 생각되는 그러한 부분들은 베어메탈 타입을 사용하시도록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RAC 구성인데요. DBCS는 투노드 RAC, 두 개의 노드가 있는 RAC만을 지원하고 이것은 VM 타입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DBCS VM에서요, 2노드 RAC까지만 지원이 된다 그러면 3노드 이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제 바로 다음으로 소개할 엑사CS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다중 노드를 사용하시려면 엑사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서비스하고 있는 엑사CS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엑사CS가 이 퍼블릭 클라우드에 사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라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이 엑사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엑사데이터는 엔터프라이즈급의 이 고성능 데이터베이스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보통 이제 하나의 풀렉이라고 하죠. 이 렉 하나 큰 곳에 8개의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들어가게 되고요. 현재는 400코어의 이 CPU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프레미스의 엑사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최신 버전이 나온 게 이제 X9M인데요. 아쉽게도 엑사CS는 아직까지 X8M 기종으로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구성이 이 X9M으로 된 온프레미스보단 살짝 낮지만 조만간 아마 새로운 버전이 지원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역시나 이제 이쪽 업계의 맏형이라서 그런지 세계 최초로 오토노머스라고 하는 자율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의 이 여러 관리적인 부분들이라든가 보안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자동화한 그러한 것입니다.
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에는 ADW라고 하는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다음에 ATP라고 하는 트랜잭션 프로세싱, 또 제이슨 타입을 처리하는 이러한 세 가지 지원 모델로 나뉘어져 있고요. 고객이 상황에 맞게 이런 부분들을 골라서 디플로이 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는 그 세미나나 이제 홍보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뒤에 나중에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나 이제 스타트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오라클 DB보다는 뭐 딱 찍어서 말씀드리면 MySQL 같은 DB 서비스에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쪽도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 궁금하시는 부분이어서 나머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을 또 이제 바로 밑에 있는 것들 설명을 이어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베이스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OCI 읽어주는 곰돌스에서 이렇게 자주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MySQL 데이터베이스인데요. MySQL 데이터베이스는 간략히 MDS라고 저희가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또 NoSQL 서비스로 오라클 NoSQL 서비스라는 것들도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AWS의 다이나모 같은 그런 서비스를 아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라클은 이제 예전부터 이게 일반 명사를 서비스 이름으로 명명하는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오라클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오라클 NoSQL 서비스 같이 이 명칭만 들으면 그게 무슨 서비스인지 다 알 수 있게끔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 생각에는 뭔가 이게 세련된 맛은 좀 떨어지는 것 같지만 대신에 아주 직관적인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또 반면에 가끔 이렇게 명칭이 이게 일반 명사를 호칭하는 건지 특정 서비스를 가리키는 건지 헷갈릴 상황도 좀 오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한 불평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에 좀 불만이 좀 많으셨군요. 자, 앞서 설명해주신 그 DBCS, XRCS, ADB 등의 명칭 말고 CC라고 부르는 뭐가 또 있던데요. 이건 또 뭔가요? 설마 이거 골프장은 아닐 것 같고요. 예, 무슨 컨트리 클럽 같은 약자는 아니고요. 클라우드 앳 커스터머라고 하는 건데요. 영어 명칭에서 보듯이 이 고객사에 있는 클라우드라는 뜻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엑사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모델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방식의 온프레미스 방식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저희가 뭐 수십 년 동안 사용했던 내돈내산 방식이죠. 물론 뭐 모든 게 다 고객 돈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정확히는 내 돈을 한꺼번에 한 방에 내산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중요한 건 산다는 거죠. 구독이 아니고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뭐 이것도 이제는 다들 뭐 아실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다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이 오라클 클라우드에 있는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독을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장비가 되었든 또 데이터가 되었든 또 서비스가 되었든 모두가 외부의 공용 클라우드에 있다라는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답변 드릴 이 CC가 있겠는데요. CC는 기본적으로 이 오라클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가 고객의 데이터 센터 내에 쳐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핵심 사항이 바로 장비와 데이터와 서비스 이 모두가 고객사의 데이터 센터 내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럼 프라이빗 클라우드인가 하시겠지만 오라클 클라우드 오퍼레이션에서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 인프라에 대한 관리를 모두 해줘야 됩니다. 고객은 마치 퍼블릭 클라우드 위에서 올라가는 그런 서비스 쪽에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리만 집중하게끔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앞서 설명한 이제 온프렘과 이 퍼블릭의 장점을 혼합한
짬뽕이 아니라 짬짜면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융 고객이라든가 또는 이 고객 데이터 외부 유출이 이렇게 민감한 기업 고객들한테는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이니만큼 당연히 이제 구독을 해야 되고요. 사용률에 따른 과금을 한다고 하니까 또 놀랍기도 하죠. 만약에 이제 400코어를 딱 가져다 놔도 고객이 40코어만 쓴다. 한 달에 나는 계속 40코어만 썼어라고 한다면 OCPU에 관련된 비용은 이 사용한 40코어에 대해서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인프라 비용을 내는 것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의를 하셔야 될 거고요. 이외에도 꼭 데이터베이스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고객사 쳐들어가기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RCC라고 해서 전용 리전을 만들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지원되는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서비스들을 고객의 데이터 센터 안에 아예 이렇게 리전을 만들어주는 거죠. 예, 고객 전용 리전인데요. 이런 거 만들려면 역시 규모는 아주 많이 커야 되겠죠. 제가 듣기로는 일본과 호주 같은 곳에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엑사 CC도 있고요.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빙 엣지 인프라라고 해서 이 소위 철가방 서비스가 있습니다. 앞서 곰돌이님께서 엣지 컴퓨팅을 위한 서비스라고 설명해드린 서비스인데요. 이 극도의 보안과 안정성을 필요로 하는 고객사에 이동용 클라우드가 이제 가서 제공되어지는 그런 서비스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미국의 국방부라든가 뭐 공공기관 이런 데서 사용한다고 하고 있고요. 아직 한국엔 없는데 뭐 재미삼아 이 상식적으로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던 것들보다 훨씬 많은 서비스가 있고, 이제 좀 구별이 좀 되는 것 같네요. OCI에 여러 종류의 이제 서비스들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그 여러 종류의 디플로이 형태가 지원이 된다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긴 한 것 같습니다. 서비스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사실 기업에서는 자체로 운영하던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로 무사히 잘 이관이 될 수 있는지, 또 그게 실제로 가능한지가 이제 고객이나 이제 채널들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또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빠곰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사 가는데 문제가 많거나 아예 이사를 못 가게 된다면 뭐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일 수밖에 없겠죠. 오라클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원하는 이 방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오랫동안 이쪽 분야 장사를 해서 이 부분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일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 제로 다운타임 마이그레이션이라는 방법론인데요. 오라클의 데이터 가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전송을 하기 위한 기법들을 잘 버무려서 다운타임을 제로, 사실상 이제 거의 니어 제로 다운타임이라고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로 다운타임을 목표로 이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리눅스 OS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뭐 데이터베이스 특정 버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사례도 있는데요. 이 온프레미스로 운영하고 있던 엑사데이터를 어, 클라우드로 이관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방법론을 썼고요. 저희 이 회사는 이제 유기농 식품 유통회사로 이 방금 말씀드린 제로 다운타임 마이그레이션 기법을 사용해서 OCI의 엑사 CS로 다운타임 없이 이관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무사히 이관이 잘 되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크게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골든 게이트라든가 데이터 가드, 뭐 알멘, 데이터 펌프 등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오라클 제공하는 도구들을 이용하는 것들이고요. 이 부분은 아마 DBA 분들 대부분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런 방법들 중에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는 또 이제 선택의 이 고민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오라클은 이제 마이그레이션 어드바이저라는 거를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이제 검색을 해서 보시면 이제 웹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버전이라든가 또 내가 옮겨가려는 클라우드 쪽 타겟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당신들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방법들을 이렇게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제공해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쉽게 이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상세한 건 한번 검색을 통해서 한번 그 사이트를 찾아가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이권에 대해서도 이런 가이드가 있다고 하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이권에 대한 고민이 많이 덜어지긴 할 것 같네요. 그 MySQL이 정말 핫하거든요. 저도 요새 이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MDS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마찬가지로 오라클에서도 의외로 또 MDS에 대해서 홍보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뭐 카니발라이제이션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번 기회에 간단히 오라클 MySQL 서비스 특장점에 대해서 한번 요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MySQL은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가장 많은 저변을 확보하고 사용하는 아마 데이터베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오라클이 인수를 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게 이제 사실이기도 한데요. 이 MySQL 8.0 버전업을 계기로 해서 사실 좋은 시너지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게 사실 보기가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히트웨이브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외부 사용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오라클 내부의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도 사실 굉장히 이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OLTP 타입의 MySQL의 큰 한계점을 극복하는 그런 아키텍처인데요. 히트웨이브라고 하는 이 분석용 노드를 이렇게 생성해주고 하이브리드 인메모리 컬럼 기반의 포맷 변환을 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분석거리에 대한 뭐 빠른 성능의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놀라운 이런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이 MySQL로 운영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만약에 이제 분석을 위한 또는 배치를 위한 이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필요할 때 별도로 이제 DW를 만들어야 되고 구성하고 또 이관도 하고 동기화도 해야 되고 어플리케이션도 분리하고 별도로 또 운영 관리하고 듣기만 해도 이제 머리가 이게 찌끈거리고 밤에 발 뻗고 잠자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이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이 매니지드 서비스로 MySQL을 사용하면서도 이 히트웨이브를 통해서 분석 성능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러한 이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 10년만 일찍 나왔어도 여러 사람 이 팔자 고쳤을 뻔했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얼마 전에 추가된 기능인데요. 히트웨이브 ML이라는 건데 이, 이 머신러닝과 관련된 그러한 특징이 또 새로 나왔습니다. 데이터를 훈련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곳에 막 데이터들을 보내고 또 훈련된 모델 다시 또 전송해 온다거나 이렇게 복잡하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내에서 모델 트레이닝이라든가 또는 프로세스 자동화라든가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한 머신러닝 기법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AI, ML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게 하는데요. 이게 쉽게 쓸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히트웨이브 ML에 대한 기술 블로그라든가 유튜브 발표자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라클 대표 서비스라고 말씀하신 그 자율 데이터베이스,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앞서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요. ADB에 보니까 제이슨 워크로드 타입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
몽고DB 대체하는 서비스인가요? 이게 NoSQL 서비스인지 아니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지 좀 헷갈리던데요. 네, 압박곰님 말씀처럼 자율 데이터베이스에는 이제 트랜잭션 지원 타입인 ATP와 DW 지원 타입인 ADW가 있고요. 또 여기에 이 제이슨 타입을 지원하는 AJD, 그러니까 오토노머스 제이슨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자율 제이슨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겠죠. 이게 오라클 ATP를 기반으로 하지만 또 제이슨 문서를 사용하는 NoSQL 스타일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NoSQL 스타일의 이 도큐먼트 중심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스키마리스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유연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 이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빨리빨리 변화해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들을 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게 이제 관계형 데이터 테이블을 뭐 정규화한다거나 또 데이터 구조라든가 조직을 언제든지 이게 어떤 원하는 방식대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제이슨 문서에는 이제 내부 구조가 사실 있지만 릴레이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또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많이 활용하신다는 점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오토노머스 제이슨 데이터베이스가 이러한 이 특징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고요. SQL과 도큐먼트 API를 통해서 이 제이슨 도큐먼트 컬렉션을 저장한다거나 또는 검색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되고요.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이슨 도큐먼트 스타일의 이 장점을 활용하면서도 또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을 이게 믹싱한 그런 서비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라클 홍보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이제 몽고DB 아틀라스라든가 이 AWS의 도큐먼트 DB 같은 것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뭐 비용적으로나 뭐 성능적으로 좋은 점이 이렇게 있다, 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맞는지는 한번 뭐 써보신 분들이 잘 알 수 있겠죠. 어쨌거나 이 애시드 특징을 유지하는다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게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SQL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걸 SQL을 가지고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고 또 이 에이펙스와 같은 이런 쉬운 개발 툴들을 통해서 개발이 아주 쉽게 만들어지는 것들, 이런 연계되는 이러한 장점들은 바로 오토노머스 제이슨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뭐 앞선 질문에 대한 부분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관심 많았던 DB 관련 OCI 서비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가지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제가 관심 많은 그 MDS 서비스 관련해서 ML이 올라간 건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아울러 요즘 그 API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이슨 타입으로 DB 서비스 되는 부분은 지원이 되는지도 몰랐던 기능이네요. ACID 되면서 그 NoSQL DB를 쓴다는 게 참 재밌네요. 그리고 엄청 이러면 정말 너무 좋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예. 그 여러분들도 한번 그 서비스 한번 그 프리티어로 이용해 보시고 괜찮으시면 확대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OLTP랑 OLAP 둘 다 따로 운영하시는 공수면 한번 테스트해서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자, 오늘 그 좋은 주제로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눠봤고요. 오늘 저희 설명을 듣고 궁금하시다고 생각되는 질문은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유익한 티키타카 시간 가져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주제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고 질문 주신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티키타카에 반영해서 다음번 티키타카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